2024년 8월 24일입니다.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조선일보의 박정훈 논설위원이 칼럼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죄가 없다면서, 결백을 자신한다면서, 나는 하나도 죄가 없다, 정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왜 선고를 겁냅니까? 선고를 왜 겁내냐, 이런 얘기입니다. 선고를 겁내는 이재명에게 이렇게 포획돼 버린 민주당이다 이거야. 일체로 전부 다 선고를 겁내 가지고 압력을 가한다든가, 뭐 예를 들면 갑자기 사법부에다가 사법부 수건 사업인 인원수를 갖다가 10년 경력자를 갖다가 판사하는 걸 갖다 5년에 해주겠다든가, 법을 만드는 소위 말해서 인원이 충분하니까 이제 이것 가지고 회유를 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이 정당은요, 나중에 대한민국에서 역사의 심판을 받을 정당일 겁니다. 역사의 심판이란 거는 나중에 전부 다 연루된 자들, 죄상에 연루된 자들은 다 한 번씩 이 사법의 그 필터를 한번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결백을 자신한다면서, 죄가 없다면서 왜 재판을 질질 겁니까? 자꾸 지연시키고, 코로나다, 단식이다, 뭐다 해가지고 계속 늘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모순 아닙니까? 코로나야 어쩔 수 없지만, 코로나가 또 어떻게 또 그 바로 전날 40cm 정도 이렇게 바로 옆에서 말이죠. 조국이하고 막 웃으면서 대화하면서 윤석열 힘을 합쳐서 물리치자 뭐 하면서 둘이서 대화를 하면서 말이죠. 45cm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국이도 지금쯤은 말이야, 어저께쯤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자가격리했다, 이런 이게 나야 이게 정상이거든요. 왜 45cm 서로 마주보고 얘기하고 악수하고 막 웃고 난리를 쳤는데 왜 조국이는 안 걸렸죠? 아주 슈퍼 면역을 갖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수행하는 사람들, 운전기사 뭐 하나도 걸렸다는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뭐 저 회의도 하고 뭐 그냥 사람들 만나고 그랬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 민주당 그 이재명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슈퍼 면역을 하고 있습니까? 그와 더불어서 결백을 자신한다면서 재판도 질질 끌고 말이죠.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제 리스크로 변질이 됐다 이거예요.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다 자기 일 마냥 나섰다는 거예요. 이 박정훈 논설실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의 사당화 개인당을 만들어버린 완성한 이재명 대표의 아킬레스건은 아주 그냥 약점 하나 딱, 그 아주 치명적 약점은 뭐냐? 이 아킬레스건은 치명적 약점입니다. 이거는 막 그냥 딱 그걸 건드리면은 막 그냥 그대로 그냥 다리를 못 쓰게 되죠. 이 이재명의 아킬레스건은 다 아는 대로 사법 리스크입니다. 사건이 7개, 혐의는 11개, 재판 4개를 받는 이재명으로서는 대선 때까지 이어질 법정 이슈를 무사히 버텨낼 수 있느냐에 그의 정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네. 이재명의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이재명은 자기는 죄 없다고 합니다. 거짓말을 잘해도요, 저렇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아마 이 세상에 아마 처음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아주 좋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 국민들한테 아마 이재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재명은 무혐의를 주장합니다. 자기는 문제 없다. 자기는 재판받은 문제 없다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85%를 몰표를 던져줍니다. 다시 대표를 뽑아줍니다. 그 말을 믿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 또 웃기는 사람, 민주당 지지자들 사람들 또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왜?
아니 뻔한 것을 갖다가 예를 들면 사실을 갖다 사실이라고 믿지 않고 사실을 보면서 사실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좀 이해가 좀 힘든 사람들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은 모든 혐의가 검찰의 창작품이고 조작품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이재명과 민주당이 검찰이 만약에 조작했거나 창작을 했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들입니까? 에?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을 아주 새빨갛게 하고 있으니까 그를 지지하고 믿는 사람들이 헷가닥 넘어갈 수밖에 없죠. 윤석열 정권이 정적 주기력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 이 얘기입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없는 죄를 만들어내요. 없는 죄 만들어낼 자는 누구냐? 이재명이에요. 선천적으로 거짓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저 보세요. 저런 거짓말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수한테 욕하는 거 들었죠? 그것뿐입니까? 김부선이한테 그 스캔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김부선이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지냈다는 겁니까? 어떤 저 유명 영화 배우가 별 볼 일 없는 사내를 그 당시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닙니까? 뭐 생긴 게 잘생겼습니까? 뭐 저 인간이 훌륭합니까? 뭐가 갑니까? 변호사 한 개밖에 뭐 짝이 뭐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이렇게 자 평생 매달려 가지고 완전히 그냥 목줄이 잡아 당기는 것처럼 인격적 손상을 받으면서까지 이렇게 하소연하고 하는 그 울부짖음. 김부선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무슨 뭘 했다 그런 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근데 김부선은 너무 억울하게 보여요. 국민들이 다 그래요. 대부분들이 김부선 이재명 아는 사람들은요. 김부선 참 억울하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김부선 참 억울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어떠냐고요? 제가 보기에는 말 안 하겠습니다. 이걸 잡아가지고 증거 있나 하고 또 이재명이가 나를 목을 잡을까봐 말 안 하겠습니다. 이재명이가 모든 혐의가 검찰의 창작이다, 조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이러니까 너무 뻔뻔스럽지 않느냐 이거예요. 윤석열 정권이 정적을 죽이려 없는 사실을 만들어냈다. 아니 대통령이 한번 보세요. 대통령이 정적을 죽이려고 없는 사실 만들어낼 사람 같이 보입니까? 대통령은요 순진해요. 이재명에 비하면요 비교가 안 돼요. 순수한 아동과 아주 빌런 같은 사람하고 비교를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순수하고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에요. 네. 이재명하고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윤석열 정권이 정적을 죽이려 없는 사실을 만들었다. 미친 칼질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따구 소리를 합니다. 미친 칼질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미친 칼질을 했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미친 칼질을 용서하지 않겠다. 어떻게 이런 말을 씁니까? 그죠? 그냥 용서하지 않겠다 하면 되는데 미친 칼질을 용서하지 않겠다. 아니 대통령이 무슨 칼질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돼야지. 미친 칼질을 했으면 돼야지. 미친 칼질을 되지도 않았는데 미친 칼질을 하면 그 미친 칼질을 할 자가 바로 그 말하는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입장에선 치명적 모순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에게는. 죄가 없다면서도 정작 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을 겁이 나가지고 부들부들 떨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 박정훈 논설실장은 얘기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그의 입장엔 치명적 모순이 있는데 죄가 없다면서도 정작 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결백을 자기가 자신한다면 재판 전략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되니까 검찰 기소가 억지였음을 증명하고 사법적인 족쇄를 자기가 빨리 벗어 던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재판에 많은 시간을 빼앗겨서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선고를 빨리 내려주십시오 하고 하소연을 저 대법원장에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틈만 나면 연장시키려는 겁니다. 아이씨. 단식. 어젠가 그젠가요? 누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이, 그 참, 이재명 씨 대단한 사람이라고 훌륭하다고. 이재명, 저 지지자예요. 저는요, 그 지지자들 만나면, 이재명 지지자구나 하면 제가 그냥 웃음이 딱 만면에 웃음을 띠니까 그 사람은 내가 자기처럼 지지자인 줄 알았든지 뭔지 모르겠지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단식하는 거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하루나 이틀 지나면 참지 못하고 그냥 정신이 혼미해지고 좀 사람들이 그렇게 허약하잖아요. 근데 이재명 씨는요, 일주일 넘어도 끄떡없지 않습니까? 2주일 넘어도 끄떡없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초인이지. 이제 그 정도 나올 때는 저도 미소가 싹 가면서 눈을 싹 뜨고 노려보면 이크 말 잘못했구나 하고 얼른 감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한마디 했죠. 맞아요. 거짓말 초인이지. 단식을 그렇게 하는 단식이 어디 있어. 10시에 가가지고 몇 시에 퇴근하고 그리고 종적을 감춰버리고 뭐 불고기 스테이크를 먹는지 뭘 먹는지 누가 아노?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건 그렇네요. 그건 그렇네요. 아니 단식을 하면 A급 병원 바로 여의도에서 단식을 했으면은 여의도에서 가장 큰 병원이 여의도 성모병원 이건 대학병원입니다. 거기 다 이제 응급조치는 다 했어요. 뭐 응급조치를 할 거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뭘 응급했는데요. 그냥 딱 하고 거기 이제 준비 착 다 해놨는데 갑자기 그냥 중량교 20km나 되는 그 먼 데를 갔다가 그 교통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대한민국 교통이. 거기까지 무슨 병원인지 모르지만 녹색 병원인가 무슨 황색 병원인가 무슨 병원인가 그 자기가 아는 대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착 알아서 기는 거죠. 그냥 그 뭐가 일어나는지 모르는 겁니다. 저 양반요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희극 소재감이 될 겁니다. 코미디언들이 이제 갖고 놀 겁니다. 이제 어느 시간 지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부산대학에서 그때 여기 목에 1.5cm인가 1cm인가 이거 여기 좀 저격당했을 때 있었죠. 부산대에서 응급처치 해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꼬맬 수술을 딱 준비를 다 했는데 그저 그냥 무법으로 말이죠. 응급 헬기를 타고 그 응급법 위반입니다. 응급법 위반 부산 헬기 타고 그냥 서울대학병원으로 또 서울대학병원 어디입니까? 밤섬인가 어딘가 어디서 내려가지고 그 안에서 수술도 가능한 응급차 있습니다. 그 차량으로 쫙 서울대학병원 가고 세상에 윤석열 대통령도 만약에 그거 했으면 그런 호의호식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최고 대우를 받고 이렇게 했어요. 부산대학병원이 어딥니까? 아시아에서도 유명한 소위 그 1급 병원입니다. 특급 병원입니다. 특급 병원. 부산대학이 엄청 크고 역사가 깊은 대학입니다. 그 대학병원 아주 시설도 좋고 맨파워가 아주 좋은 데입니다. 그러니 부산의 인심이 헬기하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나빠졌겠습니까? 그래서 저 국회의원, 선거할 때 부산에서 안 나왔다. 부산 경남에서 부울경에서 안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안 나왔는데 누구를 타박합니까? 자기를 타박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을 타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말이죠. 어떻게 타박하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말이야, 이길 걸 갖다가 졌다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엑스포도 졌고 윤석열 대통령 엑스포도 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 막 비난을 합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이겨야 되는데 왜 망쳤어요? 그 망친 이유는
부울경이 원래 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엑스포니 뭐니 뭐 얘기해가지고 몇 가지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경남에서 저 부울경에서 표가 안 나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거 헬기예요. 헬기. 헬기에다가 부산대학병원 무시하고 말이지 이렇게 간 거 완전히 이거는 무시죠. 아무것도 아닌 수술을 갖다가 큰 대학병원에서 그것도 중증 이 의료를 가능한 대한민국의 1등 되는 병원입니다. 그 병원을 갖다가 무시하고 헬기 타고 갔으니 응급처치는 다 얌체처럼 응급처치는 다 끝내고 그러면 응급처치 끝냈으면 그 특 A급 병원에서 수술 그 꼬매고 해야죠. 그러니까 이 얼마나 부산대학병원이 아주 민망스럽겠습니까? 부산대학병원은요 아주 좋은 병원입니다. 특급 병원입니다. 네. 그래서 인심을 잃은 겁니다. 지금 부울경에서는요, 이재명이라면요, 이렇게 가다가도 고개를 둘른다는 그런 말도 있을 정도니까. 예. 이재명이가 결백을 자신한다면 재판 전략이 다 정해져 있는데 최대한 신속하게 무죄 판결 받으려고 자기가 가서 달려가서 전부 판결 좀 빨리 해주세요 하고 사법적 족쇄 좀 빨리 풀어주십시오. 탄원하고 민주당도 그걸로 탄원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실제 행동은 반대로 하잖아요. 재판을 재촉하는 대신에 질질 끈다. 최대한 늦추라. 이 전략 아닙니까? 이재명은 토론회 녹화라든가 국정감사 상임위원회 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수시로 재판을 결석합니다. 지금 3일 전인가 4일 전에 그 있죠. 김동연 판사 좌파 운동권 유명하죠. 이재명 잘 봐주기로 유명하죠. 네. 그 판사. 정진상이가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는데 자기 오른팔, 이재명 오른팔이 같이 재판장에 나왔는데 피고가 말이죠. 피고 이재명이가 이 김동연 재판장한테 이 정진상이 좀 안아봐도 괜찮겠습니까? 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아보라고. 아니 거기서 피고끼리 안아보게끔 하는 건 그건 또 무슨 희한한 재판입니까? 이게 김동연 판사입니다. 그다음 3일 전이죠. 제가 어디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어디 토론회 뭐가 있습니다. 오후 재판 못 나오겠는데 그러니까 그러면 유지하고 2주 뒤로 또 바꾸었어요. 연장해 줬어요. 이런 판사가 맡아 있습니다. 그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 아주 정확한 심증이 아니고 증거 물증이 다 있는 녹취가 다 있는 바로 그러한 재판입니다. 눈으로 보고 여기서 유죄가 나와야 되는 것이다 라고 법조계에서는 다 얘기합니다. 100% 유죄가 나와야 되는 거다. 예. 근데 그렇게 지연시키고 있어요. 피고가 재판에 빠지면요 밉보일 수 있는데 그것도 감수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킨다. 이거 보통 피고인입니까? 이건 제왕급 피고인 아닙니까? 재판장을 한테 좀 질질 기어야 되는데 기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흉내는 것하고 딱 하고 안아봐도 좋습니까? 내가 좀 오후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재판에 좀 빠져도 되겠습니까? 예. 2주 뒤로 연기.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코로나는 2주 뒤에 연기고 이거는 뭐로 대체한다가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재판을 지연을 시킵니다. 꼭 필요 없는 증인들을 막 신청합니다. 시간을 끌기 위해서. 증인신문 일정을 계속 늘리려고 말이죠. 그런 의도로 다 보죠. 위중교사 사건에서는 이재명이 측은 KBS 인사 5명을 증인으로 불려놨습니다. 그러나 증언대에서는 KBS 인사들은 정작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지도 않아서 왜 불렀는지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수원지법에 기소된 대북송금 재판 관할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올려주세요 하고
대법원에 신청을 했어요. 대법원이 관할지 이첩을 검토하는 동안에 또 2주일 시간이 흘렀습니다. 검찰의 창작이라는 이재명 주장과 달리 그의 알리바이를 흔드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은요, 전직 성남시장 수행비서 증언으로 외통수에 몰렸고, 선거법 사건에서는 전직 성남시 과장이 용도 변경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는 그 이재명의 그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딱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이들을 직접 내가 신문하겠다면서 마이크를 잡고 추궁을 했습니다. 급기야 위증교사 사건 증인이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조속히 재판을 끝내주세요. 나 이 무서워서 못 살겠습니다. 요청하는 일까지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재명 주변에 잇따라 사람 비극이 일어나니까 이래서 비극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소위 상황 아니냐 이거예요. 이 대표 주변에서 잇따르는 비극이 그러니까 결코 우연만은 아닐지 모른다고 이렇게 이 박정훈 논설위원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의 그 사법지원이라든가 방해작전, 이거는 공단까지 다 동원하는 거예요. 작년 11월 민주당은요, 대북송금 법인카드 사건 수사하는 검사들 갖다 탄핵한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탄핵을 소추하니까 관련 수사가 줄줄이 밀리게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뭐라 하느냐. 이 대표를 괴롭힌 정치검사들을 죄상을 밝히겠다 하면서 아예 까놓고 대장동 사건 등 재판의 유죄 입증을 맡은 수사검사들 전부 탄핵안을 다 발의했습니다. 네. 진짜로 민주당이 결백하다는 것, 이재명이가 결백하다는 것을 자신한다면 이렇게 법정 밖에서 싸움을 벌이겠습니까? 조용히 빨리 재판을 신속하게 하려고 하죠. 나중에 이재명이가 만약에 유죄를 받으면 저 어떻게 감당하려고 민주당은 어떻게 감당할까요? 민주당은 문 닫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재판부도 압박합니다. 재판부를 압박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란 자가 판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법관 선출제를 거론했습니다. 법관을 선출하자. 법관을 투표로 선출하자. 개딸들은요, 판사 탄핵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재판부가 유죄 선고 내리면은 국민적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국민파리를 또 했습니다. 유죄 선고 받으면 국민적 저항 받을 것이라고 개딸들이나 일어나서 와그장 하지. 그거 하루면 끝나. 예. 그리고 조용해져. 개딸들도 다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 공격을 하고 하니까 판사들은 심리적으로 어떤 프레셔를 느끼죠. 압력을 느끼죠. 그러니까 실제로 선거법 사건 판사는요, 1년 반이나 재판을 질질 끌다가 돌연 사표를 낸 뒤에, 강규태! 이제 자유를 얻었다! 이 강규태 판사, 아주 나쁜 판사예요. 아주 나쁜 판사야. 이런 자들이 판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자유를 얻었다. 국민들을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도 자유를 해서 지금 자유의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러나 강규태라는 판사였다는 사실은 이름에 날 거고, 강규태가 변호사 업무를 하든지 뭘 가든지 할 거예요.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하든지 앞으로 할 거예요. 잘 쳐다보세요. 네. 이제 자유를 얻었다 하고 딱 사표를 1년 반이나 그 재판을 끌어놓고 딱 사표 내버렸어요. 그럼 재판은 원점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간 끌이. 훈장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 강규태라는 사람은. 재판 늦출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멈추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재판 4개 중에 선거법 위반하고 위증교사 사건은 지리했던 심리 절차가 드디어 마무리될 수밖에 없어요. 증거가 팍팍 나오니까. 곧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또 이 코로나가 또 망령을 부렸습니다. 이 코로나균이 왜 또 이재명에게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자가격리 5일. 그 다음날 위증교사, 심판이 있는데 말이죠. 재판이 있는데.
딱 그냥 거기 멈췄습니다. 바로 그거 끝나고 판결이 나오는데 그 중대한 시점에서 딱 그러면 코로나가 희한한 코로나야 하여튼. 예? 여러분 어찌 생각합니까? 그 코로나 균이 그 아주 배양된 특별균입니까? 이게 뭡니까? 또 하필이면 그때 딱 와가지고 재판 격리는 5일, 자가격리 5일인데 5일 다 끝나 재판 일정 그 다음날 이 5일이 딱 끝나게 돼 있더라고. 뭐 하여튼 묘한 천 운도 좋아요. 그러니까 운이죠. 코로나 뭐 균 일부러 뭐 먹었을 리는 없고 하여튼 그 전날 조국이하고 둘이서 45cm 앞에서 둘이서 악수를 하고 뭐 난리를 치던데 앞에서 이렇게 옆에 보면서 말이죠. 화면은 저쪽에 있고. 근데 조국이도 뭐 자가격리 했다는 얘기 지금까지 안 나왔어요. 어저께 그거 나올 줄 알고 저는 기다렸더니 자가격리 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더라고. 아마 슈퍼 면역 체계를 갖다가 아마 주사를 맞은 모양이에요. 아니 이거 참 희한한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네. 지금 시작입니다. 법원이 정상적이라면은 1심에서 2심, 3심 선고를 내릴 거고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뭐 이런 거는 객관적 사실과 증거들이 꼬리를 물고 나올 것이고 그러나 아무리 이재명 리스크가 고조되더라도 민주당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 지도부를 완벽하게 친명 충성파를 아무리 채웠고 당헌 당규까지 이재명 맞춤형으로 맞춤법을 만들어놨지만 1인 4당을 완성했지만 천만에요.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법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민성이 얼마나 높은 줄 압니까? 이게 지적 수준이라든가 이 정치적 수준이요. 이재명 정도는 딱 그 비슷한 레벨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 자주 우리가 속기도 하고 하지만 말이죠. 왜 하도 속이려고 하는 이재명이가 더 나쁜 거지. 뭐 국민들은 모르니까 순진하니까 처음에는 속지만 두 번째는 안 속아요. 네. 이 대법원의 피선거권 박탈 판결이 나오지 않는 한 이 대표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민주당에는 플랜 B가 없습니다. 다 보면 플랜 A, 플랜 B가 다 있는데 다른 대안이 없다 이거예요. 민주당 내 경쟁자도 없습니다. 이재명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 리스크로 바로 변화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과거의 민주당 보면 그 전통적인 이 민주당이 이재명 하나가 나중에 사법 폭탄을 받게 되면 같이 사법 폭탄을 등에 진 채 이 대표에 의해서 꽉 붙잡혀 있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면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 박정훈 논설 실장의 이 글의 그 내용은 상당히 이재명의 운명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의 운명은 곧 그 민주당의 운명이고 민주당의 운명은 바로 선거를 겁내는 이재명에게 이렇게 확 포획돼 가지고 붙잡혀 있는 그런 민주당이다. 둘이 운명의 공동체다 이거예요. 운명 공동체가 돼버렸다. 이재명이가 사법심판을 받는 날 민주당도 사법심판 그 폭탄 속에 함께 그 속에 묻히게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